참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. 내가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느냐,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몸이 원하는 사람이냐, 아니면 내 머리가 원하는 사람이냐를 우선 구분하셔야 됩니다. 그 두 개가 똑같을 것 같잖아요. 몸이 원하는 사람, 머리가 원하는 사람. 근데 굉장히 달라요.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. 저 사람과 있으면 너무 편해요. 말도 잘 통하고. 그런데 남자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.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남자도 마찬가지죠. 쟤 참 마음에 들고 괜찮아. 그리고 나에게 되게 잘해줘. 그런데 그냥 여동생 같은데 어떡하지? 뭐 이런 말. 이런 것들이 내 몸이 원하는 사람과 내 머리가 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현실적인 표현인 거죠. 내 몸이 원하는 사람인지 내 머리가 원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법은 의외로 쉬워요. 내 몸이 원하는 사람이면 만나면 정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가슴이 막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뭔가 몸이 되게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도 살짝 만져보고 싶고 이런 게 내 몸이 원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머리가 원하는 사람은 약간 달라요. 그 사람과 뭐 우연찮게 뭐 손이 스친다든지 심지어 이렇게 뭐 뒤에서 껴안는다든지 이래도 몸이 별 반응이 없어요. 대신 이 사람에게 반응이 있을 때는 서로 뭔가 깊은 대화를 했을 때, 그리고 내 고민을 들어줬을 때,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, 이런 것들은 내 머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,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. 이 사람이랑은 되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편한 사람인데, 그런데 이성으로 느껴지지가 않아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런 경우가 바로 머리는 원하지만 몸이 원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. 반대로 이 사람이 있으면 내 몸이 굉장히 뭔가 약간 흥분 상태에 되게 좋아요. 막 이렇게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되게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, 이 사람이.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때 이런 행동을 하지?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도 정서적으로는 별로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과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별로 뭐가 세워지지가 않아요, 잘. 그런데 희한하게 내 몸은 되게 즐거운 거예요. 이런 경우는 내 몸이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내 몸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계속 행복할까요? 어떨 것 같아요? 맞아요. 이게 처음에는 즐거웠다가도 몸은 익숙해지면 시들어 버리잖아요.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몸은 시들해지고 그러면 다시 그 지친 내 몸과 마음, 그러니까 내 마음을,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찾게 돼요.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 몸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머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내 머리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. 그러면 그 살면 계속 행복할까요? 맞아요. 지루해져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겠지.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해주겠지. 그런 패턴을 익히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안이 되지 않죠. 그러면 그 지루한 삶,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줄 내 몸이 즐거운 사람을 또 찾게 돼요. 되게 이상하죠? 그러면 답은 내 몸이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머리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저는 딱 반반씩 하라고 해요. 내 몸이 적당히 원하는 사람, 내 머리가 적당히 인정해주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죠. 되게 답이 아닌 것 같죠? 사실 없을 것 같은데. 현실에서 되게 찾기 힘들죠.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. 내 삶이 과연 내 머리를 기준으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내 몸을 기준으로 사는 삶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. 음, 내 머리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은 되게 이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.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음식이 내 몸에 썩 좋지는 않아요.
이랬을 때 나는 내 미각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? 아니면 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인가?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?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몸에 안 좋아봐야 얼마나 안 좋겠어.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내 혀가 즐거운, 내 몸이 즐거운 음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세요. 이런 분들은 내 몸이 중심이 돼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. 그래서 내 삶이 과연 내가 머리로 살고 있는 삶인지, 물론 완벽하게 머리 몸은 아니에요. 그런데 이 비율을 봤을 때 한 7대 3 정도로 나눠진다라면 내가 머리로 사는 삶인지 아니면 몸으로 사는 삶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삶이 머리로 사는 삶이라면 배우자도 내 머리가 원하는 상대를 선택해야 돼요. 그런데 나는 아니다. 나는 몸으로 사는 사람이다. 나는 내 몸이 즐겁고 내 몸이 흥분되고 그리고 좀 더 박력 있고 뭐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배우자도 이 몸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뭐 누구나 권태기가 오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. 같이 살다 보면. 하지만 이 삶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. 아까 처음 질문이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했잖아요. 이거를 몸과 머리에 비유하면 몸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 몸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. 그건 마치 내가 몸이 남자인데 여자를 원하는 거랑 같은 거죠. 그런데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경우는 내 머리가 찾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. 내가 머리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랑 약간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는 해답일 수 있겠죠. 의견 충돌은 없겠죠.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견 충돌이 확실히 작아요. 왜냐하면 내가 되게 이성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그리고 뭐 합리적인 또 대안을 서로 도출할 수 있겠죠.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아요. 근데 사실 굉장히 지루한 일이죠, 그거는. 어, 교과서적인 거잖아요. 교과서가 정답이긴 하지만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저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지루해질 수 있고 그 지루함 속에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. 지루함이라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감정의 문제잖아요. 아주 이상적인 비율은 5대 5예요. 5대 5. 그러니까 머리로 반, 몸으로 반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랑 안 맞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데 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반반이죠. 굉장히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반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잡으셔야 돼요. 굉장히 이게 확률적으로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잘 통하는데 손을 잡으면 내 몸이 두근거리는 거예요. 이런 사람 쉽게 만날 수 없어요. 그 사람이 설사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반반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의 모습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즐겁고 그러면서도 설레고 몸이 설레는 거겠죠. 그랬을 때는 꼭 잡으십시오. 더 따질 필요가 없어요. 1%? 그러니까 이제 그 몸과 머리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죠. 그러니까 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, 내 머리의 판단만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, 서로.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. 제가 약간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이제 몸이 원하는 사람이냐, 머리가 원하는 사람이냐,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섞여 있어요. 그리고 섞여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겠죠. 이럴 때일수록 그거를 구분해 내려고 애쓰며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오히려 어, 몸이 원하는 삶, 그러니까 내 몸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
내 머리가 원하는 삶,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면 이게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는 삶, 그런 것들을, 그 경계를 내가 넘어섰을 때 이제 비로소 내 몸이 원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내 머리가 원하지 않아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, 몸의 그런 어떤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몸의 지시대로 어떤 사람을 택하고, 그리고 머리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그 방향성대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더라고 해도,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늘 그 서로의 경계를 허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. 그래야만 그 관계가 좀 더 오래, 그리고 더 가깝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경계를 그렇게 허물어가는 그 순간순간 내 배우자, 내 상대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